네, 현재 3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에 기관 쪽에서 4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을 털어내고 있고요. 특히나 대다수의 물량이 금융투자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만 사들이고 있는 오늘 시장이에요. 이 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또 두 분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오늘 시간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 가지 종목 먼저 OX 빠르게 들어보죠. 현대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 IRA 법안이 나오고서는 가장 국내에서 피해를 봤던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차, 기아였거든요. 근데 GV70이 IRA 공제에 포함된다. 수혜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혜길 열렸을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죠. 오로일치가 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현대차의 분위기가 턴하게 된다면 우리 그 옛날에 공부했던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도 다시 또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오늘 뉴스는요. 네. 그러니까 이 뉴스를 가지고 갑작스럽게 현대차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한두 가지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따른 실마리를 조금 찾았다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 그리고 가을쯤에 IRA 법안 나왔을 때 현대차, 기아 아마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 매체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이 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는 해왔어요. 그런데 뚜렷하게 해결 방안이라든지 어떤 해결책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GV70이 SUV로 분류가 됐고 또 이제 그 가격 제한선을 넘지 못하면서 세액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이 부분이 앞으로 해당 차종뿐만이 아니고 다른 차종까지 조금씩 완화가 되고 유예가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기대감을 좀 살리는 뉴스였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라든지 기아 주식은요 기대감에 갑니다.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과라든지 실적이 나오면 더 좋지만 일단 기대감을 불어준 것만으로도 저는 현대차라든지 기아 충분히 다시 한번 볼 때가 됐고 뭐 현대차, 기아 판매 대수에 대한 불확실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기차에 대해서는 저는 조정 시에 언제든지 공략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로 현대차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드라마틱하게 막 바뀌면서 매출단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 하나가 좀 해결이 됐다, 넘어갔다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두 분 모두 오래 주셨고요. 두 번째는 미중 갈등 속에 항상 수혜주로 떠오르는 히토류주 노바텍 보겠습니다. 그 정찰 풍선 때문에 지금 외교적으로 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아마 이 종목을 공략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전국 단타 대회가 오늘 노바텍에서 열렸을 텐데 두 분은 일시적으로 보시는지 의견 주시죠. 일시적일 것이다. 실제로 오늘 차트에서도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려 있죠. 네, 윗꼬리도 많이 달려 있고 또 거래량도 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 11월 정도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거래량이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고요. 연구 자석 그리고 또 그의 응용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특히 이 차폐 자석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제품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도 또 부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성장이 현재 이제 재무구조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장용 부품으로 이제 MPS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 조향장치 센서를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장 부품이나 이제 모바일 향 쪽으로 상당히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런 히토류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잠깐 이제 매수력이 들어오지만 이 매수력이 누적이 되면서 약간 중장기적으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계속 매집력이 들어오게 된다면 33,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60억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그게 21,000원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3,000원 밑으로는 쉽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따라잡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을 때 24,000원에서 23,000원 정도 사이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노바테크에 대해서는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주가가 한번 점프업을 했었고 다시 추후에 분할 매수단으로 보자. 네. 그때는 펀더멘털까지 생각을 해보자 해주셨고요. 마지막 현대로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로템을 보유하신 분들 계시나 봐요. 상처 입었다라고 해주셨는데 K텍소노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현대로템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뉘어졌는데 김태성 팀장님, 오늘 노르웨이 K2 전차 수주 무산 소식에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이 이야기를 시청자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네. 뭐 노르웨이만 바라보고 현대로템이 컸던 건 아니죠. 그래서 노르웨이에 수출을 안 한다 해서 갑작스럽게 현대로템의 실적이 부진이 엄청나게 급격해진다? 이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폴란드 수주를 이제 발판 삼아서 뭐 2차, 3차, 뭐 2차 폴란드 수주 계획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노르웨이발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쉽죠. 노르웨이에서 우리나라 걸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이미 독일 신차로 바꾼다라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악성 매물이라든지 차익 매도 혹은 이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동안에 이제 매수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는 저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속상한 일이겠지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또 한 차례의 기회는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러니까 오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의 뉴스는 당연히 시장의 혹은 기업의 부진한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지금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남아있고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조금 낮은 가격에 또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또 삼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속상하신 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오늘 뉴스에 너무 충격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좀 스트레스는 받으시겠지만 조금은 더 길게 가져가자라는 이제 마음가짐이 더 필요한 뉴스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르웨이 쪽이 아쉽긴 하지만 이것만 보고 현대로템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네. 다시 상승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럼 박정식 대표님은 일단 오늘의 이 악재 쪽에 좀 중점을 두신 건가요? 이미 이제 지금까지 긍정적인 요인은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최근 1월 말경부터 이 매도 물량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서 X를 드렸고요. 지금껏 이렇게 또 호실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은 철도 부분과 방산 부분이 동시에 이끌어줬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주 잔고를 보면은 7조 4,618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대비 좀 감소를 철도 쪽에서 좀 하였고요. 하지만 방산 쪽에서는 5조 5,249억 원으로 전년 1조 7,033억 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으로는 이 방산이 충분히 메꿔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것이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여기서 더 긍정적인 성장 요인이 붙어줘야 추가적인 주가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답보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의 매도력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관망의 자세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해서 박정식 대표님은 일단 그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된 상태에서 악재가 나왔으니 단기간에 이 분위기를 되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마감에 산다 종목은 어떤 걸까요? 키워드부터 보시죠. 김태성 팀장님은 신라면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건 딱 그 브랜드 한 곳이. 하나죠. 네. 그리고 메타버스 자율주행 신사업 추진. 지금 시장이 핫한 건 다 갖고 있는 회사인가 보네요. 네, 뭐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어보도록 하죠. 어떤 기업일까요? LMS와 농심을 갖고 오셨어요. 네. 농심은 딱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신라면의 브랜드니까요. 네, 제가 박 대표님 대비해서 힌트를 너무 간략하게 적은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오늘 이 농심이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온 이유는 지수가 조금 더 밀리더라도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심이라는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뭐 투자의 매력도 당연히 이제 높겠지만 그것보다는 지수를 좀 생각하는 투자의 포인트를 좀 잡았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많은 우리가 이 음식료 제품들의 판가가 올라간 상황인데 원자재 가격도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가 내리진 않잖아요. 그만큼 또 이제 회사는 이익을 또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제2공장이 지금 가동률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 올해에는 또 반영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만약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최근에 12월 달, 1월 달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뭐 전기차라든지 반도체가 너무 올라가서 포트에 아마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음식료 업종을 넣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이제 이 형성이 되었던 장기 이평이 깨지는 31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대로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 이 원가 부담이 점점 줄어들어서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난 12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인 36만 원을 좀 넘어가는 37만 원 이상의 시세를 좀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농심을 골랐습니다. 시장에서의 경기 방어주 하나 정도는 가져가 그렇죠. 보는 게 좋겠다. 목표 주가 37만 원, 손절가 31만 원이고요. 박정수 대표님은 오늘 신사업에 집중을 해주셨네요. LMS 뭐 하는 회사입니까? 네, 이 프리즘 시트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 그리고 미래 성형 소형 광학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특히 이제 프리즘 시트가 이제 LCD 백라이트 유닛의 핵심 부품이긴 한데 이쪽이 최근에 좀 매출이 감소가 되면서 지난 2020년 대규모 적자를 일으켰고 그리고 2021년에도 그 매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영업이익 마이너스는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점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LMS는 일단 내년까지 진행하는 국책 과제에서 이 HMD 즉 우리가 이제 VR 헤드셋 같은 거 있죠. 이제 이런 것에 적용되는 역프리즘 시트를 개발 중에 있고, 현재 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그리고 SOS랩과 함께 이 자율주행 반도체 칩 방식의 이 고정형 라이다 센서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율주행 섹터와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쪽에 충분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돈이 또 있어야겠죠. 3분기 기준으로 기말 현금성 자산을 보면 한 509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688억으로 현금성 자산만큼 시가총액만큼 현금성 자산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에서 서서히 이제 매수력이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7,7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한 대략 10,000원 정도, 9,9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7,48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MS를 소개해드렸어요. 마감에 사는 종목 목표 주가는 9,900원, 손절가는 7,48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간 양지수, 코스피가 여전히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주춤한 것, 그리고 미중 관계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오늘의 하락에 빌미를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0.63% 하락한 761.9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김태성 팀장님, 오늘 양시장, 이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동시호가 특징주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좀 유심 있게 봤던 종목은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을 좀 봤습니다. 아마 오늘뿐만이 아니고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이 많이들 좀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 폐배터리, 즉 배터리 재활용 산업과 관련한 기업들은 여전히 좋은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IRA 법안, 또 이제 그것을 이어서 유럽의 IRA 법안이 이 리사이클 시장에 조금 더 이 활력소를 좀 불어 넣어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1단계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모두 턴키를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성일 하이텍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윗꼬리가 달리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이제 오늘 쉬었기 때문에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 기술적으로 좀 밀려본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관심 있게 트레이딩 권역에 놓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일 하이텍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님의 마감 동시효과 특징주도 볼게요. 네, 오늘은 이수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합성세제 원료인 연성알킬 벤젠과 그리고 노말파라핀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 이러한 제품 가격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 또한 우수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은 솔리드 파워양, 이 전고체 전지 소재, 전해질 원료인 황화 리튬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서 매출이 발생이 되는 상황이고요. 주가 또한 최근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금 강력한 순매수력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도 대략 한 8%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배터리 3사 수주 잔고가 1,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앞으로 더욱더 이 배터리 관련 섹터에 강력한 수급이 몰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21,9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되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2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마감 동시효과 특징주까지 봤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는 그동안 지수를 좀 받쳐줬던 그 안에서 대장 역할을 해줬던 로봇과 AI 신성장 관련주들이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43%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단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도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도 지수를 좀 어렵게 만들었어요. 2,445선 지나고 있고요. 주 코스닥은 0.63% 하락한 761.9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안에서도 기대할 만한 요인들은 있죠.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긴 했지만 이제 단체 관광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따라서 리오프닝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다면은 단순히 여행뿐 쪽 아니라 산업 영향에서 중국의 파워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종목들 저희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